코스피가 하락권을 맴돌면서 2,55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장중 하락폭을 키우면서 1,420원대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10%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분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에서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은행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대출보다 예금 금리가 더 떨어지면서 예대금리 차는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대출 금리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반면 소비 지표는 0.3% 하락 전환했고 설비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금융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 휴장을 앞두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0.2%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0.6% 내외로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 내외 하락 중입니다. 내일 휴장 등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00억 원,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입니다.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0.5% 내외 내리면서 약보합세입니다. SK하이닉스도 2% 내외 내리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불투명한 전망으로 6%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밖에 눈에 띄는 곳들은 어디입니까? 호실적을 바탕으로 금융지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증권 업종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써내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3% 이상, 신한지주가 2%, KB금융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7% 이상, 삼성증권이 3% 내외 오르고 있습니다. 웅진이 국내 1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도 11% 상승세입니다. 아시아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 등 중국 증시는 혼조세입니다. 일본 니케이와 홍콩 항생은 0.2% 정도 오르고 있고 대만 가고는 보합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8원가량 내린 1,425원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앞서 보신 것처럼 하락 중인데 그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일단 실적부터 짚어보죠. 최종 발표된 실적이 이달 초에 발표됐던 잠정 실적보다도 더 좋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이 79조 1,400억 원으로 작년보다 10% 늘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종전 최대인 작년 3분기 기록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도 6조 6,9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8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21% 넘게 늘어나면서 시장 전망을 모두 뛰어넘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좀 나눠보죠. 모바일 부문의 실적이 특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25 출시 효과로 모바일 사업에서만 4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가전 부문도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에서 영업이익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대형 위주로 신제품이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반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에 그쳤는데요. HBM 판매가 크게 줄어들면서 메모리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감소한 19조 원대를 기록했고 파운드리도 가동률 정체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가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2분기 이후 상황은 특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엣지 등 신제품과 인공지능 HBM 개선 제품, 2나노 2세대 공정 수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개발비도 1분기 기준 최대인 9조 원을 투자하는 등 활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유심 해킹 사태가 벌어진 SK텔레콤에서는 유영상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SKT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유영상 SKT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던데 일단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유 대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알뜰폰을 포함해 SKT망을 사용하는 2,500만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이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그룹 사장단의 유심 교체 여부에 대해선 누구도 유심을 바꾸지 않았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만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심 확보에 대해선 다음 달 중 500만 대, 6월 중 추가로 500만 대를 또 확보할 것이라며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해지 위약금이 만약에 정말 면제된다면 소비자들 SKT 이탈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얼마나 이탈했습니까? 네, 하루에만 3만 명씩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지난 28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7만 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습니다. 미흡한 대처에 실망한 가입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SKT와 나머지 통신사 간 가입자 수 격차가 큰 만큼 당장은 1위 자리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은 전담팀을 마련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22명 규모로 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고공행진하던 은행의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이어지는 이자 장사 비판 속에서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는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예대금리 차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채와 코픽스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 예금과 대출금리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하며 6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출금리도 0.1%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다만 예대금리 차는 0.03%포인트 상승하며 7달 연속 확대됐습니다. 예대금리 차 1.52%포인트는 재작년 5월 1.56%포인트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네, 금융권 대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기업 대출금리가 0.11%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가계대출금리는 0.0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진 면에서 하락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예대금리차 확대에 4대 금융의 순이익은 5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은 또 축소됐습니다. 고정형 주담대 취급 감소로 고정금리 비중은 61.8%에서 57.9%로 4%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금리 하락 속에서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신협을 비롯해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는 올랐는데요. 비은행권의 경우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모두 0.3%포인트 넘게 떨어졌지만 반면 신협과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1%포인트씩 오른 연 5.06%, 4.85%씩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경기 지표에서는 희망적인 신호와 우려 섞인 지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일제히 반등했던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지난달에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정민 기자, 하나하나 나눠서 보죠. 일단 생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 달 전보다 0.9% 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과 가동률 모두 2달 연속 늘었는데 반도체 덕이 컸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13.3% 늘며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 의약품 생산도 11.8% 늘었습니다. 다만 기계장비 생산이 부진했고 석유정제 생산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반면에 소비와 투자는 가라앉았죠. 어땠습니까? 네,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3% 낮아졌습니다. 음식료품과 의복 판매는 늘었지만 통신기기,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가 8.6% 크게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과 설비 투자도 감소했습니다.
건설은 지난 2월 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현재와 미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들이 소폭 상승한 만큼 통계청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생산량 자체만 보면 관세 영향이 아직 있다고 파악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만 조만간 구체화될 관세 문제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논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이미 입국은 했죠. 동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전용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자택에서 식사를 한 뒤 신세계 계열 호텔인 조선팰리스에 묵기 위해 서울 강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과의 개별 면담도 이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국 사업 비중이 커서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등 기업 총수들이 거론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조선팰리스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 삼형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주니어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만남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롯데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신동빈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신유열 부사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도 면담이 예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대선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며 주 4.5일제 도입 공약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학자금 대출과 인공지능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조세 감면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용배 기자, 하나하나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오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일 근로시간 상한도 설정하고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의 정부 부담도 늘리는데요. 아울러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한도를 높이고 자녀세액 공제도 함께 확대합니다. 이 후보는 오후 선관위 출범식에 참석한 뒤 퇴근 시간 직장인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대선 주자가 확정되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오늘 진행될 3차 경선 양자 토론회에 앞서 정책 대결에 힘을 주는 모습인데요. 한 후보는 크게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체화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현행 237만 원인 상환 의무 소득 기준을 304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대신 학자금을 상환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조세 감면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물가와 연동하고 직장인 성과급의 세액 감면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평소보다 버스가 늦다고 느끼신 분들 있으셨을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이 오늘 하루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행됩니다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투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오늘의 전체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어제 오후부터 진행됐지만 오늘 오전 2시 최종 결렬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준법 투쟁 방식의 쟁의 행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준법 투쟁에 따라 운행 속도가 늦어지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 노조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중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서울시와의 임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8일 예정된 전국 자동차 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수행 방식을 결정한다고 밝힌 건데요. 다음 달 8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노사 간 통상임금 개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본급 8.2% 인상과 동일노동 임금 차별 폐지,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노사 간극이 큰 만큼 합의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작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나섰는데요.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 시설을 정비하고 최소 정비 시간을 늘리는 등의 항공 안전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은 빠져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류정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안전성에 비례해서 항공기 운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항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운수권 배분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정부와 회담을 통해 새롭게 노선을 확보하거나 증대한 경우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노선을 배분하는데 사고 항공사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 자본금 요건을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연구 영역을 올해 하반기 추진해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도출합니다. 네, 특히 사고의 문제로 지적됐던 공항의 시설 그리고 정비 체계도 손질되죠. 그렇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에서 큰 문제로 지적됐던 부서지지 않는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은 평평한 땅 위에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전면 교체합니다. 또 활주로 외에 비행기 이착륙에 방해물이 없어야 하는 종단 안전구역도 국내 모든 공항이 국제 기준에 맞춰 240m 이상으로 늘립니다. 항공사들의 비행 전후 중간 점검 시간도 일제히 늘어나는데요. 국내 항공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종인 B737과 A320F 먼저 최소 정비 시간을 7에서 28%가량 연장합니다. 다른 기종도 6월까지 추가로 필요한 정비 시간을 파악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안전청 설립과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담기지 않은 점은 한계로 거론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국내 대중형 골프장 10곳 중 3곳이 표준 약관을 준수하지 않다 정부의 개선 유도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점검한 결과 111개 골프장은 과도한 위약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약관은 예약일이 주말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진 취소 시 위약금이 없고 폭우 등으로 이용이 중단되면 두 번째 홀부터는 홀별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달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 수입이 3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조 5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는 5조 8천억 원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탁한 상태고요. 워스트 지역은 개포 4동과 개포 1동, 도곡 2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공기질이 탁하지만 그 밖의 날의 공기질은 대체로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